자, 이번 시간에는 4장 1절 최대값과 최소값,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도함수를 응용하는 과정입니다. 자, 우선 정의를 한번 볼까요? 네, 어떤 함수가 주어졌어요. 그 함수가 정의역이 A라는 집합이고 치역이 B라는 집합이다. 이렇게 주어졌다면 물론 그 치역이라는 것은 함수값만 가지고 생각한 집합이고 예, 그 이쪽에 있는 이 기호처럼 오른쪽에 있는 B라는 집합은 공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치역을 포함하는 더 넓은 집합이 되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수 값만 가지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굳이 공변역 전체를 얘기할 이유는 없어요. 치역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B가 그냥 치역 전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자, 그래서 F라는 함수가 A라는 집합에서 B라는 집합으로 가는 함수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 왼쪽에 A라는 집합은 주어진 함수의 정의역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B라는 집합은 주어진 함수의 공변역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치역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럴 때 이 함수의 함수값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최대값 또는 최소값 또는 극대값 또는 극소값 이런 값들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최대값이라는 것은 이 함수의 정의역 전체에서 x를 선택을 해서 fx 함수값을 계산했을 때 가장 큰 값이다 그런 뜻이에요. 정의역 전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x를 계산한 결과 가장 큰 값, 그것을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정의역 안에서 어떤 c라는 원소가 있어요. 거기서 함수값 fc를 계산해 봤더니 정의역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x 계산한 것하고 비교해서 fc가 fx 이상이다라고 하면 즉 정의역 전체에서 가장 큰 값이다 그런 뜻이죠. 그 값을 fc를 fx의 최대값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럼 간단하게 최대값은 정의역 전체에서 가장 큰 값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됩니다. 반대로 최소값이라는 것은 정의역 전체에서 가장 작은 값 이렇게 하면 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점 C에서의 함수값 fc가 정의역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x를 계산한 것하고 비교를 하면 fc가 fx 이하다. 반대로 됐죠.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되면 fc라는 값을 우리는 fx라는 함수의 최소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간단하게 최소값은 정의역 전체에서 가장 작은 값이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정의역 전체에서 가장 큰 값은 최대값, 정의역 전체에서 가장 작은 값은 최소값.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그렇죠? 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두 가지를 우리는 절대적 극값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적 극값, absolute extremum, 절대적 극값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루는 값 중에서 정의역 전체에서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이 궁금할 수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어떤 구간에서 가장 큰 값, 어떤 구간에서 가장 작은 값 이런 것들이 궁금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지금처럼 어떤 구간하고 얘기할 때 그 어떤 구간에서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이런 것을 따지려고 할 때 우리는 이 구간을
그 구간의 양쪽 끝점을 제거한 열린 구간, 오픈 인터벌, 열린 구간, 그 열린 구간 안에서 측정을 합니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물론 닫힌 구간에서 할 때도 있어요. 예, 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극대값, 극소값은 열린 구간에서 얘기하는 거다. 예,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극대값, 극소값 이렇게 얘기한다면 반드시 열린 구간에서만 계산한 거다. 끝점은 계산한 게 아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끝점이 필요하면 나중에 그 끝점을 추가할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극대값이다, 극소값이다 하는 것을 정의를 할게요. 극대값은 예, 우리가 주어진 함수값 fc라는 것이 극대값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c라는 그 원소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이 존재해야 돼요. 반드시 열린 구간을 잡아야 됩니다. 예, C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 열린 구간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C라는 것은 그 열린 구간 안에서 C보다 큰 점들도 있고 C보다 작은 점들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C라는 점이 이 구간의 오른쪽 끝점이나 왼쪽 끝점이 될 수는 없어요. 이해됐죠? 예, C라는 점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열린 구간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양쪽 끝점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C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런 구간을 잡아낼 수 있으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간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하지만 그런 구간이 하나만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C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 그 열린 구간이 분명히 하나 존재해야 되니까 I라는 구간이라고 할게요. interval이란 뜻으로 I라고 대문자로 써볼게요. 자, 그러면 그 열린 구간 I에 있는 모든 X하고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아까는 정의역에 있는 모든 X와 비교했죠. 여기는 열린 구간에 있는 모든 X와 비교하는 거예요. 해서 열린 구간에 있는 모든 X하고 비교해서 FC가 FX 이상이면 역시 이 구간에서는 제일 큰 값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는 FC를 주어진 함수의 극대값이다.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예, 반대로 극소값 똑같습니다. 역시 C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 열린 구간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 fx하고 fc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가 됐어요. fc가 fx 이하가 됐어요. 그렇다면 fc를 주어진 함수 fx의 극소값이다. 이렇게 불러요. 극대값, 극소값은 어떤 열린 구간에서 가장 크거나 가장 작은 값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극대값, 극소값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를 거예요. 국소적 극값. 이렇게 부릅니다. 국소적이다. 부분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local extremum 이렇게 부릅니다. 해서 최대값, 최소값은 절대적 극값, 극대값, 극소값은 국소적 극값.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절대적 극값과 국소적 극값을 합해서 그냥 극값 이렇게 불러요. 극값. 어렵지 않죠? 해서 극값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극값과 국소적인 극값이 있고 절대적인 극값에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고 국소적인 극값에는 우리 극대값과 극소값이 있다. 근데 주로 극대값, 극소값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론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 전체를 얘기할 때는 이제 통틀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해보기도 할 겁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우선은 이런 값들, 국소적인 극값을 얘기하면 그걸 가지고 절대적인 극값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에 대해서 이론 전개를 한다고 얘기를 했지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값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라는 것이 우선 관심의 대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를 통해서 한번 추정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론 전개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수 중에
fx는 x제곱.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이 그래프죠. 그렇죠? 이런 함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함수가 우리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y는 x제곱, fx는 x제곱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 그래프 안에 보니까 0에서의 함수값, 원점을 지나가니까 0이지요. 그렇죠? 예, 당연히 다른 점 x에서의 함수값은 x제곱인데 x가 실수니까 실수의 제곱이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0 이상이지요. 예, 그렇다면 모든 x에 대해서 fx 계산한 x제곱은 0에서 x제곱을 계산한 0의 제곱 0 이상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정의역 전체에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f0은 최소값이 되는데 부분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0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을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무수히 많이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이런 수들을 포함하는 집합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열린 구간 이 열린 구간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함수값을 비교하면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1은 빠지죠? 1에서의 함수값 1 빠지죠? 그렇다면 이 양쪽 끝점 빠지고 이렇게 안쪽에 있는 이 부분만 값을 계산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 구간 안에서도 0에서의 함수값이 제일 작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0에서의 함수값이 제일 작게 되는 0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이 존재한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값은 극소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fx는 x제곱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생각할 때는 0에서의 함수값이 최소값도 되고 극소값도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미분계수라는 걸 배워서 알지만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 f' 0 당연히 f'x가 미분하면 2x 도함수가 2x니까 0에서의 값이 2 곱하기 0 0이죠. 그러니까 0에서의 미분계수 f'0은 0이죠. 그렇죠? 아, 미분계수가 0인 곳에서 이런 값이 나타났구나 하고 잠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뒤에서 그런 점에 이름을 줄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또 우리가 아는 함수 중에 x의 3승이라는 함수를 한번 볼까요? x의 3승. x의 3승이라는 함수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움직이니까 그 전체에서 가장 큰 값은 없어요. 무한대까지 계속 갑니다. 그렇죠? 전체에서 가장 작은 값도 없어요.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계속 내려가죠. 그렇죠? 그렇다면 최대값도 없고 최소값도 없어요. 그렇죠? 더구나 0에서의 함수값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걸 비슷하게 흉내를 내서 임의의 점에서 생각해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세요. 0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0에서의 함수값은 0이죠. 그렇죠? 그런데 0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은 항상 마이너스 h 플러스 h 이렇게 표현돼야 돼요. 마이너스 h보다는 크고 플러스 h보다는 작다. 어떤 0보다 큰 수 h를 선택해서 마이너스 h부터 플러스 h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면 0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근데 그 열린 구간 안에서 우리 x의 3승의 그래프를 압니다. 그렇죠? x의 3승 원점을 지나가는 이런 3차 함수죠. 그렇죠? 0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을 마이너스 h부터 플러스 h까지 잡으면 함수값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그런데 열린 구간이니까 양쪽 끝점에서의 함수값은 이렇게 빠졌어요. 함수값이 빠져있다라는 뜻으로 빈 동그라미로 치우겠습니다. 검은 동그라미로 여기를 채워 넣으면 함수값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걸 치우면 함수값은 빠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이에서 함수값은 여기 있죠.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 여기서 함수값을 계산할 거니까 당연히 0에서의 함수값 0보다 큰 값이 있어요.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으니까. 그렇죠?
0보다 작은 값도 있어요. 그래프가 X축 아래쪽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0에서의 함수값 0은 가장 큰 값도 가장 작은 값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극대값도 극소값도 아니지요. 그렇죠? 예, 0에서의 함수값이 극대값도 극소값도 아니었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역시 0에서 미분계수 f'0 얼마인가요? x의 3승을 미분하면 3x의 제곱입니다. 그렇죠? 0을 대입하면 0이 되죠. 그렇죠? f'0은 0이에요. 여기는 미분계수가 0이었는데 극대값도 극소값도 아니구나. 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됐죠? 위에 x제곱은 미분계수가 0인 점이었고 최소값이 되면서 극소값도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x제곱은 미분계수가 0이었는데 그렇게 됐고, 그렇죠? x의 3승은 미분계수가 역시 0에서 계산하면 0이었는데 똑같은데 극대값도 극소값도 아니었어요. 최대값, 최소값도 아니고 극대값, 극소값도 아니고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0이지만 그렇게 되는 것도 있었고 되지 않는 것도 있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예, 뒤에서 이론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게 어떤 이론에 의해서 나오는 건지. 예,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럼 미분계수가 0인 곳에서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테니까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함수를 하나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fx를 x의 절대값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절대값 x의 그래프를 알죠? 우리 절대값 x의 도함수도 구해봤어요. 예, 결과가 뭐였나요? x분의 절대값 x였죠? 예, 절대값 x의 그래프는 이렇게 원점에서 이렇게 꺾어집니다. 절대값 x가 0보다 크면 이 그림이 좀 삐딱하게 됐네요. 예, 두 개의 직선이에요. 예, 절대값 x라는 것은 x가 0 이상이면 x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y는 x라는 직선처럼 이렇게 그으면 됩니다. 예, 절대값 x는 x가 0 이하가 되면 마이너스 x하고 똑같으니까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가지면 됩니다. 이렇게 두 직선이 꺾여서 V자 모양이 됐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자, 그러고 보니까 0에서 뾰족한 점이 생겼죠. 뾰족한 점을 첨점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커습이라고 합니다. 뾰족한 점, 첨점, 커습, 예, 같은 얘기입니다. 자, x가 0일 때 이렇게 첨점이 생겼네요. 그렇죠? 그런데 0에서의 함수값은 0의 절대값 0이죠. 그럼 0에서의 함수값 0인데 절대값 x는 당연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계산을 해봐도 0 이상이 되죠. 그렇다면 이 경우도 f0은 최소값이네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0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을 잡아서 계산해 볼 수도 있어요. 하나 선택을 해볼까요? 마이너스 0.01부터 0.01까지 이런 열린 구간을 선택하면 이 안에 0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이 안에서 선택한 모든 x에 대해서도 절대값 x를 계산하면 당연히 0 이상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f0은 극소값도 됩니다. 예, 아까 첫 번째 예제에서 봤듯이 x제곱 가지고 봤듯이 최소값도 되고 극소값도 되고 이것도 똑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미분계수는 있나요? 없나요? fx가 절대값 x다 그러면 f' 0 없지요. 예, 우리 이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미분계수 얘기할 때 다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도 이렇게 극소값 또는 최소값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이론으로 전개하려고 해요. 도대체 어떤 점에서 이런 값들이 나타날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값들을 찾으려고 하면 어떤 일을 해야 이런 값들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점들의 이름부터 줄게요. 조금 전에 x제곱이나 x의 3승이나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곳이 있었죠. 미분계수가 0인 그런 점을 우리는 정점이라고 불러요.
안정되어 있는 점이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stationary point, 안정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예, 머물러 있다라는 뜻입니다. 멈춰 있다. 예, 멈춰 있다. 멈춰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 해서 그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쉬는 시간에 조금 지루함을 풀 때 책받침 같은 거를 이렇게 무게중심 잡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무게중심을 잘 잡으면 책받침이 손가락 위에서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잘 안 움직이고 잘 중심을 잡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럴 때 안정되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런 점이야.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점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 해서 정점이라고 불러요. 예, 기억해 두세요. 정점. 자, 그런데 우리 절대값 x라는 함수를 가지고 와서 0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점도 이름을 줍니다.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우리는 특이점이다라고 부를 거예요. 영어로 singular point라고 합니다. 예, 해서 미분계수가 0인 곳은 정점,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곳은 특이점. 어렵지 않죠? 정점과 특이점을 모두 합해서 임계점, critical point라고 불러요. 임계점. 됐지요? 예, 이렇게 부릅니다. 가볼까요? 예. 그리고 그 임계점에 x좌표가 있겠죠. 그 임계점의 x좌표는 임계수라고 불러요. critical number, 임계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임계수만 필요할 때도 있고 y좌표를 계산해서 임계점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맞춰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극대값, 극소값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어딜 가야 찾을 수 있을까? 예, 이걸 먼저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어딜 가야 찾을 수 있을까라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때 소풍 가면 그 선생님이 보물찾기 시간을 할 때가 있는데 자, 그럴 때 보물 학생들한테 이제 상품을 주기 위해서 상품 이름을 써서 종이에 써서 나무에다 이렇게 감춰놔요. 그렇죠? 그리고 사방팔방 이렇게 찾아다니면은 학생들이 그 모여 있는 장소를 이탈해서 다른 데로 가서 길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어디 가서 찾아라 하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보물이 저쪽에 가면 다 있어. 저쪽에 가서 찾으면 돼. 이렇게 알려주죠. 그런 걸 우선 우리가 볼 거예요. 근데 거기 갔다고 해서 전부 보물만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도 그 안에서 역시 임계점이 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하고 구분해야 돼요. 그건 다음 단계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계점이 어디에 있어? 라는 것만 배울 거예요. 가볼까요? 자, 그걸 알려준 수학자가 페르마라는 수학자예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얘기한 정리가 수천 가지가 넘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y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의 정의역 안에 있는 c라는 점에서 그 값이 fc라는 값이 극대값이 되든지 극소값이 되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즉 국소적인 극값이다라고 불렀죠. 이 두 가지를 c에서의 함수값 fc가 국소적인 극값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점에서 미분도 할 수 있다면 즉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그 미분계수는 0일 수밖에 없다. 이게 페르마의 정리예요. 미분계수가 0인 점을 정점이다라고 불렀으니까 결국은 미분할 수 있는 곳에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 나타난다면 정점에서 나타나는 거다. 정점이 아니면 안 나타난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자, 그럼 미분할 수 있는 케이스를 페르마가 정리해 준 거예요. 그럼 남은 건 미분할 수 없는 곳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0인 곳에 있든지 페르마가 얘기 안 한 곳, 미분할 수 없는 곳에 있겠죠. 근데 미분할 수 없는 곳, 우리가 특이점이라고 불렀어요. 미분계수가 0인 곳, 정점이라고 불렀어요. 두 가지를 합해서 임계점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페르마가 얘기한 결과를 종합하면 국소적인 극값, 극대값 또는 극소값, 국소적인 극값은 임계점 안에만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임계점 말고 다른 점을 조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임계점을 조사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임계점에 갔다고 해가지고 모든 임계점이 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함수의 예를 통해서도 봤습니다. x의 3승. 그렇죠? x의 3승을 보니까 0에서의 함수값은 0이었고, 예, 극소값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x의 3승, 극소값이 안 됐죠. 그렇죠? 그런데 미분계수가 0이었어요. 그렇죠? 예, 미분계수가 0인 곳은 정점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x의 3승이라는 함수는 예, 정점인데도 불구하고 극소값도 극대값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발예를 보고 있습니다. 예, 임계점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국소적인 극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발예를 x의 3승이라는 함수가 제시해 줍니다. 그렇죠? 예, 임계점이지만 정점이 임계점에 포함되니까 임계점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과제가 있죠. 그렇죠? 페르마가 어디 있다 하고 알려줬지만 예, 그 안에 다 있는 게 아니니까 예, 우리는 그 안에 가서 그렇게 되는 것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 예,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것을 미분을 통해서 이제 알 겁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우선 이 페르마의 정리가 왜 그런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FC가 극값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극값이면 극대값이거나 극소값이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극대값인 케이스를 여기서 해결을 해줄게요. 그렇다면 극소값인 케이스는 남아있죠. 그런데 극대값인 케이스하고 똑같이 따라 해보면 예, 부등호 방향만 바꿔놓으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극소값인 케이스는 이 시간이 끝나면 예,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세요. 예, 남겨둡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걸로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자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그냥 연습만 하시면 돼요. 예, 특별하게 뭐 과제나 이런 건 아닙니다. 예. 자, 그럼 극대값인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FC가 극대값인데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라고 가정을 해볼 거예요. 그럼 미분계수는 예, 우리가 극한으로 정의한 걸 알고 있어요. F'C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C 플러스 H 마이너스 FC. 그렇죠? 근데 이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이 극한에 좌극한, 우극한 둘 다 존재해야 되고 그것이 서로 같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극한, 좌극한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극한은 h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좌극한은 h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갈 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가정을 fc는 극대값이다라고 했어요. 극대값은 어떤 열린 구간에서 가장 큰 값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어떤 열린 구간에서 가장 큰 값이다 그랬는데 h는 0으로 가요. 0보다 큰 쪽에 있든지 작은 쪽에 있든지 어쨌든 0으로 가요. 그렇죠? 그럼 h가 0으로 가면 여기 있는 fc 플러스 h에서 c 플러스 h라는 값은 h가 0으로 갈 거니까 c로 가까이 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c를 포함하고 있는 열린 구간을 아무리 작게 잡아줘도 분명히 그 안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열린 구간 안으로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 열린 구간에서는 FC가 제일 큰 값이니까 열린 구간 안에 들어갔다면 그렇다면 FC보다는 작은 값이 돼야 돼요. 그렇죠? 해서 여기 분자 FC 플러스 H에서 FC를 뺀 값은 FC가 더 큰 값이니까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뺀 거 부호가 마이너스 즉 0 이하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극한도 분자는 똑같은 값이니까 우극한이나 좌극한이나 분자는 예, 뒤에 있는 값이 큰 값이니까 0 이하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0 이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분자는 항상 0 이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예, 분자는 항상 0 이하가 돼야 되는데 여기 분모 h가 있어요. 우극한은 h가 플러스고 좌극한은 h가 마이너스네요. 그렇죠? 그런데 분자는 둘 다 0 이하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결국 우극한을 계산할 때는
분모는 플러스, 분자는 마이너스. 그렇다면 부호가 다르니까 결국 마이너스. 그렇죠? 극한을 취한 거니까 등호가 붙어서 우극한은 0 이하가 돼야 되죠. 그렇죠? 좌극한은 반대네요. 분자도 마이너스, 분모도 마이너스. 그렇죠? 그렇다면 둘 다 마이너스니까 전체는 플러스 해서 좌극한은 0 이상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미분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해줬으니까 미분 가능하면 좌극한, 우극한 이 값이 둘 다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같아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하나는 0 이하일 수밖에 없는 값이고 하나는 0 이상일 수밖에 없는 값인데 둘 다 존재하고 같아야 된다면 둘 다 0일 수밖에 없죠. 그래야 존재하고 같죠. 그렇죠? 예, 그 외에는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값이 0이다라는 게 이제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페르마의 정리가 맞다라고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페르마가 얘기해 준 대로 이것을 가지고 미분할 수 없는 것까지 첨가시키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결론을 주면 됩니다. 국소적인 극값은 임계점 안에 다 있다. 어렵지 않죠? 그럼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페르마 정리가 얘기해 주는 게 정리가 됐어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극대값이나 극소값, 국소적인 극값은 임계점 안에 다 있다. 그렇죠. 하지만 발예를 받습니다. 임계점이라고 해서 국소적인 극값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x의 3승이라는 함수는 0에서의 함수값 0, 그 값이 국소적인 극값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정점입니다. 예, 정점이지만 국소적인 극값이 안 되는 발예를 우리가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국소적인 극값을 찾으려고 하면 임계점에 다 있다 그랬으니까 임계점을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임계수를 찾아보면 됩니다. 그렇죠? 자, y는 fx 요 밑에 예제 7번 볼까요? fx가 x의 5분의 3승 곱하기 4 마이너스 x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것의 임계수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금방 얘기한 것처럼 위에 여기 정의도 해놨습니다. fx라는 함수에서 임계점의 x좌표를 아까도 얘기했죠. 임계수라고 한다. 다시 한번 써놨네요. 임계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예제 7번에서. 풀어볼까요? 임계수. 임계점의 x좌표니까 당연히 우리는 임계점을 찾으면 되는 건데 임계점이라는 것은 정점과 그리고 특이점이 있어요. 정점은 미분계수가 0인 곳이고 특이점은 미분할 수 없는 곳이죠. 그렇다면 임계수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가장 먼저 미분하면 되죠. 그렇죠? 미분하면 다 찾을 수 있죠. 미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그리고 미분계수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분하시면 되겠어요. 가볼까요? f'x는 미분하면 자, 여기 두 함수 x의 5분의 3승과 4 마이너스 x라는 걸 곱해놨으니까 곱법칙 x의 5분의 3승을 먼저 미분하고 그러면 5분의 3 x의 5분의 3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5분의 2승 그렇죠? 4 마이너스 x는 그냥 곱해주고 그렇죠? 플러스 라이프니제로를 쓰고 있습니다. 반대로 x의 5분의 3승은 그냥 곱하고 4 마이너스 x는 미분해서 곱하고 근데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네요. 그렇죠? 자, 그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x의 마이너스 5분의 2승이 있어요. 이것은 x의 5분의 2승 분의 1입니다. 그렇다면 분모에 x의 5분의 2승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분모에 5가 또 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5 곱하기 x의 5분의 2승으로 통분합니다. 자, 그러면 5 곱하기 x의 5분의 2승하고 통분하면 왼쪽의 것은 그냥 분자만 쓰면 되죠. 3 곱하기
4 마이너스 x 해서 여기 왼쪽에 3 곱하기 4 마이너스 x. 그렇죠? 하지만 오른쪽은 분모가 없었어요. 분모에 5 곱하기 x의 5분의 2승을 갖다 놨어요. 그럼 분자에도 5 곱하기 x의 5분의 2승을 갖다 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분자에 x의 5분의 3승이 있었으니까 x의 5분의 2승이 곱해지면 5분의 3 플러스 5분의 2, 1이지요. 1승. 그러면 x지요. 그렇죠? 그것하고 마이너스 1이 곱해졌으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분모에 5가 있던 거 곱하면 마이너스 5x. 그렇죠? 자, 그럼 분자 정리가 다 됐습니다. 해서 분자 전개하면 이렇게 곱해서 12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x 뒤에 마이너스 5x가 더 있으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x 더하면 마이너스 8x 해서 12 마이너스 8x. 그렇죠? 그렇다면 4로 묶어낼 수 있어요. 묶어내면 3 마이너스 2x. 다 됐죠? 자, 그럼 f'x를 정의했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값이 0이 되는 것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찾으면 되네요. 자, 그렇다면 0 되는 것은 분자가 0 되는 걸 찾으면 됩니다. 당연히 3-2x가 0 되는 곳이니까 x가 2분의 3이죠. 그렇죠? 예. 그때 분모가 0이 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분모가 같이 0 돼버리면 여러분들은 뒤에서 배우는 높이탈 정의를 사용하셔야 돼요. 예. 아니면 앞에서는 아직 배운 이론이 없으니까 약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x에다가 2분의 3을 대입하면 당연히 분모에 있는 x의 5분의 2승은 2분의 3의 5분의 2승 0이 아니죠. 예. 그러면 분자만 0이 됐으니까 당연히 f'은 0이지요. 그래서 f' 2분의 3이 0이다.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 분모가 있어요. 그렇다면 분모가 0 되는 곳을 찾으면 돼요. 그렇죠? x의 5분의 2승이 0 되는 곳은 당연히 x가 0일 때지요. 그렇죠? 그때 마찬가지 분자가 같이 0 되면 극한을 가지고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분자는 3-2x, x에 0 대입하면 예, 분자는 12가 되니까 0이 아니죠. 분모만 0으로 간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극한 배울 때 배웠어요. 분모가 0으로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분자는 어떤 상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부호에 따라서 플러스 무한대로 가든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지 이렇게 되는 케이스지요. 자, 그래서 f'0은 존재하지 않아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럼 특이점입니다. 다 됐죠? 정점, 특이점, x좌표를 다 찾았죠? 그러니까 임계수를 다 찾은 거죠. 임계점이 필요하면 y좌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x값에서. 예, 근데 우리는 임계수만 찾아라 하는 문제니까 x의 값만 예, 정리하면 임계수는 0과 2분의 3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예, 극대값, 극소값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양쪽 끝점을 포함시켜서 이제 폐 구간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예, 열린 구간, 예, 오픈 인터벌, 양쪽 끝점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둘 다. 거기서 양쪽 끝점을 둘 다 포함시키면 닫혀 있다라고 해요. closed interval. 해서 폐 구간 한자어로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쓰지요. 꺾은 괄호로. 예, 둥근 괄호로 쓰면 열린 구간, 꺾은 괄호를 쓰면 닫힌 구간. 어렵지 않죠? 자, 그럴 때 폐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그럼 끝점에서의 함수값이 있어요. 그래프는 끊기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그 함수의 이 구간, 닫힌 구간, 폐 구간, 여기에서 최대값, 최소값, 실수 전체에서 정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관계없고 딱 이 폐 구간 안에서만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 값은 구간의 끝점에 있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이론 국소적인 극값 얘기를 했던 예, 임계점에서 나타난다. 됐죠? 자, 그렇다면 국소적인 극값 얘기할 때처럼 임계점에서 찾아가지고 폐구간일 때는 끝점에서의 함수값만 더해서 비교해 주면 돼요. 그렇죠? 예, 이런 이론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즉, 폐구간에서의 연속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끝점이 포함됐죠?
자, 그렇다면 끝점을 이렇게 새까만 동그라미로 채워서 한번 그려볼까요? 그때 끝점을 포함하면서 이렇게 함수가 그려진다면, 자, 여기 끝점에서 함수값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 구간 여기부터 여기까지 최대 최소를 구해라. 그러면 이 오른쪽 끝점에서 이렇게 이것보다 더 큰 값이 없죠? 그럼 이 구간에서 가장 큰 값이 여기죠? 그렇죠? 왼쪽 끝점, 구간의 왼쪽 끝점에서 함수값을 보면 높이가 이것보다 더 아래쪽으로 간 거 없죠? 그렇다면 이 점에서의 함수값이 최소값이죠?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이 이런 식으로 끝점에서 나타나는 그런 그래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끝점에서 함수값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끝점에서 함수값이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 당연히 끝점에서의 함수값은 최대값, 최소값은 아니죠? 이번에 최대값은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여기 탁 접점으로 이렇게 그어지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나타나죠. 최소값은 여기 여기서 나타나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곳은 끝점이 아닌 곳이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임계점이다라는 거예요. 임계점. 해서 정점이거나 특이점이거나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뾰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뾰족하면 특이점이죠. 특이점에서 최대, 최소가 나타났죠. 이렇게 둥글다 그러면 이건 정점이죠. 정점에서 최대와 최소가 나타났죠. 그렇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폐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의 그 구간 안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은 끝점이나 임계점에 있다.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당연히 임계점은 전체 식을 가지고 계산할 테니까 주의할 게 있죠. 이 구간 안에서 최대, 최소를 찾아야 되니까 임계점을 찾았는데 그 점이 이 구간 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구간 안에 안 들어오는 임계점은 우리가 얘기할 게 없습니다. 버리고 구간 안에 들어오는 임계점과 구간의 끝점에서만 함수값을 계산해서 비교하면 된다.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하나 풀어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할게요. 예제 8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fx가 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4 이하 마이너스 2분의 1 왼쪽 끝점을 포함합니다. 4 오른쪽 끝점을 포함해요. 닫힌 구간이지요. 이 구간에서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구간 밖에선 얘기할 게 없는 겁니다.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폐구간에서 다항함수니까 연속인 함수예요. 다항함수는 연속. 그렇죠?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은 당연히 구간의 끝점, 왼쪽 끝점 마이너스 2분의 1, 오른쪽 끝점 4. 그렇죠? 여기 있던지 아니면 임계점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럼 임계점은 조금 전에 계산해 봤듯이 미분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미분해 볼까요? x의 3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을 미분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그렇죠? 자, 그러면 3x로 묶어냅니다. 3x로 묶어내면 곱하기 x 마이너스 2. 그렇죠? 정리됐으니까 이게 0 되려면 x가 0이든지 아니면 2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x가 0 또는 2다라는 걸 찾았어요. 근데 아까 주의할 게 있다고 했죠? 이 두 점이 구간 안에 속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판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0하고 2는 둘 다 어때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4 사이에 놓여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모두 이 구간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함수값을 비교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함수값을 비교해 볼까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2분의 1의 3승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1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3승하면 마이너스 8분의 1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곱하면 4분의 1이죠. 3을 곱하면 4분의 3이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그럼 1하고 더해주면 1에서 4분의 3을 뺀 거니까 4분의 1. 그렇다면 4분의 1과 앞에 있던 마이너스 8분의 1이 더해지면 4분의 1에서 8분의 1을 뺐으니까 8분의 1이죠. 그렇죠? 함수값 계산이 됐죠. 0에서의 함수값은 0 대입하면 0의 3승 마이너스 3 곱하기 0의 제곱 다 떨어지죠? 예, 플러스 1 남았으니까 1입니다. 그렇죠? 2에서의 함수값 f2는 2의 3승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1.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2의 3승하고 2의 제곱하고 2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앞에는 2, 뒤에는 마이너스 3. 그럼 더하면 마이너스 1. 거기다가 2의 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4. 해서 1 더하면 마이너스 3. 어렵지 않죠? 마지막 4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하면 4의 3승 마이너스 3 곱하기 4의 제곱 플러스 1. 그렇죠? 4의 제곱 묶어내면 이번에는 앞에는 4, 뒤에는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3은 1이니까 4의 제곱 곱하면 16. 거기다 1 더하면 17. 다 됐죠? 이 중에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다라는 거니까 요것만 비교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 가장 큰 값은 17이지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fx의 최대값은 17. 이 중에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3이지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 함수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이번 시간은 최대 최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